나들 회원으로서 인사드리게 되니까 더 각별합니다. 현재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으로 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사단법인으로 이름을 바꿔서 같은 일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투쟁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들 전반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좀 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활동 범위가 조금 넓어진 것이죠. 또 실제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그 집단 소송도 현재 여러 건 좀 전개하고 있고, 그래서 강제동원 일반의 문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운영에 있어서 어떤 대외적인 공신력이나 또 운영의 어떤 그 책임성, 투명성 차원에서 사단법인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하는 여러 고민들 속에 형태를 바꾸게 됐습니다. 벌써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은 지가 지금 77년인데, 속수무책으로 돌아가고 계시는 피해자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결국은, 피해자들은 모두 돌아가실 그 상황을 피할 수는 없고, 지금 일본과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일본이 반성하는 기미도 없는데, 당사자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저렇게 그야말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당사자들이 사라진 그 상황에서 한일 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일종의 이것만 가지고서 역사 문제를 대하는 것은 대단히 아니한 생각일 수 있겠다. 다음 100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하다 일본과 역사투쟁에서 우리가 낭패를 보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온다라고 하는 그 잔악무도한 군함도가 세계 산업유산으로 등재되는 상황을 버젓이 눈앞에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좀 너무 게을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런 아픔, 상처, 못다한 이야기, 그 상처 속에서도 일본과 수없는 패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싸움 기록을 역사의 귀중한 자료로서 잘 남기고 보관하고 이걸 토대로 내일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 늦어서는 안 되고 지금도 늦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광주 전남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계시지만 유독 일본과의 싸움을 가장 치열하게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조직했던 분이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를 이끌어 오신 이금주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법정에서 7건의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수십만 피해자들이 있지만 직접 일본과 소송을 통해서 법적 투쟁을 벌인 경우는 사실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이 무려 7건이었으니까 정말 적지 않은 싸움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원고가 1273명이나 되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금주 회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지역 피해자들이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을 그동안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송 자료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던, 그러니까 법적인 투쟁도 했지만 일종의 대정부 투쟁도 해오고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했던 활동의 기록들 또는 그 조직을 운영해왔던 기록들, 이런 것들이 아주 비교적 잘 남아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과 연고를 맺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동원될 당시에 이 전라도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은 광주 전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싸움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걸어왔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65년 그 한일 협정이겠습니다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자료마저도 공개하지 않아서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될지도 모른 채, 그러니까 강제동원의 이 피해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사건이었고 규모도 매우 컸습니다. 뭐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거나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도 많이 있었었고, 그만큼 그 시기에 지금 일제 피해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던 것이죠. 정부가 전혀 도와주지 않는 속에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피해자 단체를 결성하고 또 유족회 깃발 아래 모여가지고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서 일본까지 오가면서 그 싸움을 전개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뭐 소송이 7건이라는 얘기이고 한 건 할 때마다 수십 차례의 재판이 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금주 회장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한해협을 넘어서 오간 것이 80여 차례가 넘습니다. 1988년 광주 유족회를 결성할 당시에 이미 나이가 69세였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어느 단체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고, 또 피해자 단체가 워낙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뭐 될 때도 있지만, 사실 기대와 다르거나 뜻밖의 상황이 전개될 때는 그 안에 어떤 실망감 때문에 여러 얘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꿋꿋하게 그 지도력을 펼쳐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 10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광주 유족회 회원들이 유족회를 그야말로 언덕 삼아서 회원 가입서를 썼던 기록들을 보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지금은 그 빛바른 색깔로 있지만 그런 가슴 아픈 뭐 상황들이 있고, 이금주 회장님께서는 도쿄 지방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썼던 그 진술서가 있습니다. 본인의 그 가슴 아팠던 상황, 일본의 남편을 빼앗기고 살아와야 했던 그 서러운 세월, 그리고 일본이 아직까지 사죄하지 않는 이 반일륜 범죄에 대한 뭐 냉엄한 비판. 그런데 정말 볼펜 한 자씩 그 꾹꾹 눌러 쓰면서 거기에 담긴 어떤 그 눈물과 한 이런 것들이 소중한 자료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가뜩이나 정말 어려운 형편에 그 10원 하나라도 아끼기 위해서 정말 회원들이 내는 그 회비 하나 철두철미하기 위해서 정말 1,000원짜리 그 영수증 하나 그 뭐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장부에 보면 볼펜으로 그어가면서 몇 월 며칠 날 얼마가 돈이 들어왔고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썼다 하는 그 기록이 꼼꼼하게 남아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피해자들이 그야말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일본에서 재판 결과는 결국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만, 패소라고 하는 그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정말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지지나 응원도 없이 오로지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 아픔을 가슴속에 묻고 이 싸움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시민모임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뭐 이금주 회장님이 그동안 정말 피해자들과 함께 보도모은 것에 비하면 뭐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금주 회장님이 싸워왔던 그 투쟁을 이어서 광주에서 2009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결성을 해서 피해 당사자를 뛰어넘어서 시민들과 함께 이 싸움을 스스로 만들어 왔던, 자발적으로 나섰던
시민들의 발자취, 사진, 영상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결국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손을 못하고 마음을 못했던 그 싸움이 이어져서 2018년 대법원 승소라고 하는 일제의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는 최초의 사법부 승소 사건을 일으켰던 매우 귀중한 역사적 성취를 했던 이 자료 역시 길이길이 어떤 시민적 성취로서 남겨야 할 자료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거리에서, 대학가에서 또는 무등산 중심사 그 등산로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서명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1인 시를 하고 해왔는데, 여기에 그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보태고 응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싸움은 오늘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누구는 모금함에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넣고 또는 이제 서명 하나이지만 내 이름을 실어서 했던 이 서명 기록들이 저희들이 온전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싸움의 결과를 차치하고 어떤 일들에 시민들이 같이 공감해서 그 싸움을 같이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시민운동사 측면에서 매우 소중한 또 하나의 시민적 기록이라고. 부산에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있습니다. 몇백억이 투입돼서 거대한 시설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피해자들의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광주 가장 큰 차이점은 부산에 있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록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 광주의 기록은 피해자의 기록도 있지만 싸웠던 기록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는 실제로 몸소 앞장서서 전국을 대표해서 그 싸움을 일으켰었습니다. 광주의 싸움이 전국 피해자들의 싸움을 주도했고 그 중심은 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일본에서 싸움은 패소했지만 17번 일본 법정에서 기각당했던 그 쓰라린 수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싸움이 결국 한일 간 강제동원의 역사를 아직까지 묻히지 않고 오늘 그 한일 간의 가장 큰 현안으로 만들어내는 동력이 광주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광주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 역사관 또는 뭐 이 자료관은 피해자들을 넘어서 시민들과 함께 했던 기록물이라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그것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이 싸움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해서 함께 만들어 왔던 더 많은 시민들의 마음과 열정이 부어진 자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자료라고 합니다. 이금 회장님 그 자료를 국가에 기증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국립 강제동원 역사관에 이금 회장님의 별도 코너를 만들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 피해자들 또 피해자들이 싸웠던 그 기록들, 생산해냈던 그 자료들이 아무리 국립 역사관이라고 하더라도 타지에 가서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이 지역 피해자들의 눈물과 이 땀이 배인 그 소중한 기록물이 자라나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 또는 우리 시민들 속에 또 다른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의 자양분 또는 어떤 영양소로서 더 활용될 때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결국 이제 마지못해 국가기록원은 기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겠고, 또 광주가 별도 그런 구상이 있는 한 그 점을 존중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대신 이금 회장님은 그 기록물을 국가에서는 어쨌거나 자료로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 디지털화 작업을 하겠다 해서 현재 그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최근에 옮겨져 가지고 지금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국가기록원 내에서도 이 자료는 매우 소중한 자료로서 이미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름을 뭐 역사관으로 하게 될지 자료관으로 하게 될지 뭐 적절한 명칭은 뭐 추후에 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기록물은 어느 단체의 것이나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중히 안아야 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어서 저는 광주시를 추동해서 정말 광주가 또 하나의 역사 문화 자원을 이번에 마련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좀 살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도 견인하고 또 앞장서서 그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시민사회가 함께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언젠가는 뭐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 고귀한 뜻이 그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저희가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